서울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는 어디일까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탑3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함이 돋보이는 점이 바로 10년이 넘는 과정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세계적인 하이엔드 아파트들과 비교하면 이 금액은 시작에 불과할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공간 컨텐츠 이야기 들려드리는 우창균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는 어디일까요? 그럼 보통 한남동의 나인원 한남, 청담동의 에테르노 청담, 서울숲 아크로포레스트 등을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2025년 나인원 한남 273제곱미터 82평이 250억에 거래되며 화제가 되기도 했죠. 200억 원, 분명 천문학적인 금액이긴 합니다. 일반적인 서울 아파트의 10배에 달하는 가격이니까요.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세계적인 하이엔드 아파트들과 비교하면 이 금액은 시작에 불과할 것 같은데요. 최소 3천억 원에서 5천억 원, 숫자 뒤에 0이 하나 더 붙은 이 압도적인 가격 차이는 단순히 자재가 비싸서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치밀한 기획과 독보적인 입지 그리고 디벨로퍼의 숨은 전략이 있습니다.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탑3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위는 영국 런던의 원 하이드 파크입니다. 이곳 펜트하우스 실거래가는 약 1억 7,500만 파운드, 하나로 약 3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평당 가격으로 환산하면 약 6억 원인데요. 여의도에 있는 연면적 10,000평 이상 규모의 오피스 빌딩 한 채 가격과 맞먹는 수준이죠. 건물 하나를 살 수 있는 자본을 펜트하우스 한 세대에 지불하는 셈입니다. 원 하이드 파크는 런던의 부촌인 나이트 브릿지에 위치해 있는데요. 세계적인 명품 백화점인 헤롯 백화점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건물 바로 옆에는 글로벌 럭셔리 호텔인 만다린 오리엔탈이 자리 잡고 있죠. 참고로 이 만다린 오리엔탈은 국내에도 곧 들어온다고 하네요. 그리고 건물 맞은편으로 40만 평에 달하는 런던 최고 규모 공원 중 하나인 하이드파크가 있습니다. 서울로 비유를 하자면 압구정 갤러리아 백화점 바로 옆에 신라 호텔이 있으면서 그 바로 앞에 서울숲이 펼쳐지는 입지인 것이죠. 원 하이드파크는 CPC 그룹이라는 영국의 부동산 재벌, 일명 캔디 형제가 소유한 회사에서 개발을 했는데요. 캔디 형제? 뭔가 좀 달달한 느낌이죠. 근데 실제 이름이 크리스찬 캔디, 닉 캔디이기도 합니다. 조금 특이한 건 캔디 형제 중 형인 닉은 광고 대행사 출신이고요. 동생인 크리스찬은 금융권 출신이라는 점인데요. 처음 둘 다 회사를 다니면서 오래된 아파트를 매입 후 인테리어를 하고 되팔면서 돈을 벌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런던 최고가의 아파트까지 직접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CPC 그룹에도 캔디 런던이라는 인테리어 및 부동산 개발 관리 회사를 운영하면서 더욱 시너지를 내고 있는 거죠. 이 건물은 건축계의 노벨상인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리처드 로저스가 설계를 했는데요. 4개의 분절된 메스가 특징이죠. 그리고 외벽엔 구리색 금속 루버를 설치해서 외부에서 실내를 볼 수는 없지만 내부에선 실내를 조망할 수 있게 만들었죠. 아모레퍼시픽 4호의 루버를 떠올려도 좋겠네요. 그리고 하이드파크 방면인 북향은 전면 통유리로 만들어서 자연의 숲을 온전히 감상할 수 있고, 북향이라서 직사광선이 들어오지 않아서 하루 종일 커튼을 쳐놓고 있어도 됩니다. 그리고 건물의 구조적으로도 하중을 받는 기둥이 외곽 테두리에 있어서 내부에 기둥이 전혀 없는데요. 흔히 한국 아파트들의 벽식 구조의 공간이 아닌 거죠. 아파트 리모델링 할 때 마음대로 이 방의 개수를 바꿀 수가 없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물론 어느 정도 가능한 기준이 있긴 하지만 기존의 아파트의 내력벽은 유지한 상태로 진행해야 하죠. 하지만 이곳은 기둥이나 벽이 내부에 없다 보니까 내부 인테리어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특별한 점은 바로 지하에 비밀 터널이 있는데요. 바로 옆에 위치한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과 연결이 되어 있는 통로입니다. 호텔 셰프가 직접 요리한 음식을 터널로 배달하고 청소, 발레까지 호텔 직원이 다 해주는 시스템이죠. 호텔 직원 60여 명을 배치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유리창 전체가 폭탄도 막는 방탄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비원이 일반인이 아니라 영국 특수부대 SAS 출신들이 24시간 경비를 서죠. 그래서 전 세계 부호들이 가장 안전한 금고라고 생각하기도 한다네요. 2위는 뉴욕의 센트럴파크 타워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주거용 건축물로 높이가 무려 472m에 달합니다. 롯데타워가 555m, 63빌딩이 200여 미터니까 대략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이 건물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주거시설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829m의 두바이 부르즈 칼리파를 설계한 에드리언 스미스 앤 골든길 아키텍처에서 진행을 했는데 세계 최고층에 걸맞는 설계사를 선정한 것 같네요. 그리고 이곳은 밀리어네어스 로우라는 곳에 위치했는데 말 그대로 억만장자의 거리라고 불리죠. 이곳은 뉴욕 맨하튼 미드타운 57번가 일대를 지칭하여서 전 세계 부호들이 사는 초호화 주거 지역이기도 합니다. 지난번 부동산 개발사가 직접 하이엔드 브랜드 레지던스를 만든 사례를 언급했던 111 웨스트 57스와 300m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요. 그만큼 호화 주택이 많은 지역인 거죠. 이곳의 펜트하우스 면적은 493평으로 평당 환산을 해보면 6.6억 원에 달하거든요. 이 펜트하우스는 지상 129층부터 131층까지 3개 층을 쓰는 트리플렉스 구조로 내부 층고가 8.2m까지 나와서 엄청난 공간감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특히 야외 테라스는 40평 정도인데 웬만한 집 크기죠. 정말 대단하네요. 지상 472m 높이의 맨하튼을 내려다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개인 테라스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 시그니엘 레지던스를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야외 테라스면 조금 무서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약간 산신령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 것 같죠. 센트럴파크 타워를 개발한 디벨로퍼는 엑스텔의 게리 바넷이라는 사람인데요. 특이한 점은 바로 그의 이력입니다. 그는 바로 다이아몬드 딜러 출신이거든요. 뉴욕타임즈는 그를 이제 부동산 업계의 아웃사이더로 묘사하면서 다이아몬드 거래 경험이 그의 비밀주의적이고 집요한 협상 스타일에 미친 영향을 조망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앞서 얘기한 억만장자의 거리를 만든 장본이기도 합니다. 과거 157이라는 하이엔드 레지던스를 2015년에 만들고 파크하이트 호텔 서비스를 같이 구성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약 10년 전에 이미 지금의 하이엔드 레지던스의 개념을 만든 사람인 거죠. 그리고 그의 집요함이 돋보이는 점이 바로 10년이 넘는 공중권 매입 과정인데요. 미국에서는 인근에 남는 건물 용적률을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난관은 바로 옆에 있는 유서 깊은 예술학교인 아트 스튜던트 리그였는데요. 게리 바넷은 센트럴파크 타워를 캔틸레버, 즉 학교 바로 위에 툭 튀어나오게 짓고 싶어 했는데 당연히 학교 이 회원들은 엄청난 반대를 했었겠죠. 하지만 바넷이 무려 31밀리언 달러, 약 420억 원이라는 거액을 제시를 했고 만약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학교 건물을 가려버리겠다 라는 압박을 하기도 했답니다. 결국 2014년 2월에 학교 회원 투표에서 1342표가 찬성을 했고 227표가 반대를 해서 공중권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 협상에만 수년이 걸렸다고 하네요. 이 정도의 집념과 끈질김이 있어야 디벨로퍼를 하나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5,400억 원 로또 1등을 200번 당첨되어야 살 수 있는 집이 있는데요. 바로 1위 모나코의 투어 오데온입니다. 이곳 펜트하우스는 45층부터 49층까지 무려 5개 층 1000평을 혼자 사용합니다. 제일 앞건이 뭔지 아시나요? 거실에서 수영장을 갈 때 걸어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 안에 설치된 워터 슬라이드를 타고 내려갈 수 있거든요. 집 안에 수영장이 있는 곳은 많지만 아파트에 워터 슬라이드를 만들려면 최소한 복층이나 트리플렉스 정도 되어야겠죠. 그만큼 희소성은 정말 탁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3개의 뷰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3개의 뷰가 무슨 말이냐면요. 말 그대로 모나코의 투어 펜트하우스는 프랑스와 이탈리아 국가를 모두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모나코 국토는 2제곱킬로미터로 우리나라 울릉도보다 작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층인 이 건물에서는 양 국가를 모두 볼 수 있는 거죠. 말 그대로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이탈리아, 우측으로 고개를 돌리면 프랑스인 셈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런 아파트를 지었을까요? 이 건물을 개발한 클라우디오 마르조코 회장은 과거 이탈리아에서
마피아에게 납치를 당해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긴 인물인데, 당시 마르조코 가문은 이탈리아에서 잘 나가는 건설 재벌이었고 마피아에게는 거액의 몸값을 뜯어낼 수 있는 먹잇감이었죠. 다행히 무사히 탈출을 하긴 했지만 그 직후에 모든 기반을 정리해서 경찰력이 강하고 치안이 좋은 모나코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후 모나코에서 다시 건설업을 시작해서 왕실의 신임을 얻고 그 후 투어 오데온이라는 요새를 짓게 된 것이죠. 참고로 모나코는 소득세가 0원이거든요. 엄청난 혜택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의 고소득자가 모나코에서 거주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F1 레이서 중 최고 연봉은 900억 원 이상인데요. 이런 사람들에게 소득세가 없는 건 굉장한 메리트겠죠. 만약 소득세가 40%만 뗀다고 해도 360억 원에 달하거든요. 나인원 한남을 사고도 남는 돈인 거죠. 이런 이유로 루이스 해밀턴이나 막스 베르스타펜 등 세계 최고의 레이서들이 모나코에 살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모나코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저는 좀 휴양지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데 낮고 아기자기한 건물과 자연 환경으로 이루어진 그런 이미지죠. 하지만 투어 오데온은 모나코에서 보기 드문 고층 빌딩이자 가장 높은 건물인데 건물 높이는 170m입니다. 63빌딩이 250m 정도인데 상대적으로 좀 낮아 보이죠. 하지만 모나코는 1980년대 그레이스 켈리 왕비 시절에 고층 건물이 경관을 해친다면서 마천루이 건설을 법적으로 금지시키기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수많은 부자들이 절세 목적으로 모나코를 찾자 더 이상 건물을 지을 땅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울릉도보다도 작은 국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건물의 높이를 풀어주는 정책을 진행을 했는데 그 첫 사례가 바로 투어 오데온인 거죠. 하지만 투어 오데온을 만드는 과정에서 모나코의 아기자기한 경관을 해친다는 수많은 비판을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유사한 건물이 나오기가 좀 힘들어졌고 그 덕분에 이 투어 오데온이 더 가치를 갖게 되었죠. 하지만 너무 비싼 탓일까요? 아직 주인을 못 찾았다는 소문도 무성합니다. 앞선 세 가지 사례를 좀 정리를 해보면요. 수천억 원을 호가하는 이 아파트들의 공통점은 단순히 비싼 자재가 아닙니다. 첫 번째로는 물리적인 희소성이 있죠. 전용 워터 슬라이드, 센트럴파크 연구 조망 같은 대체 불가능한 하드웨어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무형의 가치가 있습니다. 6성급 호텔 서비스, 완벽한 보안, 그리고 세제 혜택이라는 소프트웨어죠. 그렇다면 서울은 어떨까요? 우리나라에도 향후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이나 한강변 초고층 프로젝트들이 예정되어 있죠. 아직은 내수 시장의 규모나 제도적인 차이로 인해서 1000억 원대 주택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저희가 면적이 특정 이상이 되면 호화주택으로 읽혀서 세금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좀 약점이 있죠. 하지만 글로벌 수준의 브랜디드 레지던스가 도입이 되고 슈퍼리치의 수요가 이어진다면 서울에서도 곧 평당 2억을 훌쩍 넘는 상징적인 가격의 하이엔드 주거 상품이 등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서울의 하이엔드 주거 시장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 같나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세계에서 초고가 하이엔드 아파트 시설을 살펴보면서 부동산 컨텐츠에 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